경북타임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등록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유성찬 후보님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성찬 후보님께서 왜 포항시장이 돼야 하는지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유성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는 포항 송도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동의중학교, 이제 포항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은 서울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50만 인구가 특정시 인구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뛰어났던 우리의 철강산업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경제와도 관계 있지만 사회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회가 활기차다면, 청년문화가 활기차다면 여러 사회적 제도와 규칙들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포항이었을 겁니다. 제가 포항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포항에서 시장이 된다면 철강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친환경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철강 산업과 더불어 포항 지역의 100년가는 도시, 환경의 도시,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산업이 발전한다면 거기서 만들어진 수익 모델을 가지고 포항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나눌 수 있는 제도, 나눌 수 있는 가치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도 힘차게 활력 있게 자신감 있게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포항을 만들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연대하여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정을 감독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시민자치 민주주의도 발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들을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마한 것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분배도 잘하는 그리고 시민의 자유도 보장하는 그러한 포항시청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환경도시 100년 포항, 이런 타이틀이 눈에 가장 많이 띄네요. 그러면 후보님의 공약들 중에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통 환경 그러면 규제, 기준, 부족하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포항이 살 길은 환경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규제가 아니라 환경산업만이 포항 지역사회를 더욱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철강산업이 석탄을 많이 쓰는 그런 산업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사회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 변화를 따라가고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경제를 일으켜야 우리 포항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10년 안에 주유소가 사라집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포항 북구 흥해에 에코프로라는 배터리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 남부에 블루베리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 블루베리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취지는 폐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폐 배터리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그래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항은 앞으로 철강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 그리고 친환경 기술 산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굴뚝에는 센서가 꽂혀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성 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 TMS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환경기술은 대단한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살리고 그 기술들을 집약시키고 전국에 있는 환경기술 산업을 같은 기업이 포항으로 몰리는 그러한 공단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연구가 만들어져야만이 포항에 인구가 몰리고 50만 특정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철강산업만으로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제 유승찬이 이어서 이렇게 출마한 것도 맞고요. 환경산업과 그리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같은 그러한 연구와 개발도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산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너지 산업이 제가 가장 자신하는 전공이자 제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의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로지 포항은 산업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천에 있는 사격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장기로 이동했죠. 자, 오천에 있는 사격장 부지에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 그리고 연길만 해돋이, 그리고 송도숲, 내연산 보현사,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태공원을 더욱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환경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환경만이 100년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고, 생산과 먹거리도 크게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유승천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 철학,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연대를 높이는 환경도시 10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환경도시의 100년 포항인 것입니다. 네, 후보님의 공약 중에 네 번째 공약입니다. 청년들이 나고자가 없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기본소득 정책은 시장경제 사회를 더욱더 충실히 하고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아베 정권 시절에 각 가가호마다 10만 엔씩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엔씩 나누어 줬더니만 이걸 다 일본 사람들 성향이 저축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다 은행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타먹는 것도 아니고 은행만 좋아진 거죠. 근데 이거 돈을 시장에 풀었으면 경제가 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죠. 만약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시초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혹시 그 휴지기에 그 청년들의 활기를 잃지 말라고
청년 기본소득을 준다면, 그리고 그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포항 지역의 지역화폐, 포항사랑 상품권이라면 포항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서 기가 죽지 않고 좀 더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고 공부하고 새롭게 또 취업 전선에 도전하는 그러한 포항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청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포항시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면 청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기본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 복구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손실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라도 순세계 잉여금 또는 도보조금의 국가보조금통을 통해서 남은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다 99.9%가 나빠진 것라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나빠졌지만 어떤 분들은 그나마 생계가 좀 괜찮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악한 분들이 먼저 손실보상금을 좀 더 많이 비교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손해본 사람은 조금은 보상금이 덜 가고 많이 손해본 사람은 좀 더 보상금이 많이 가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지했었던 이재명 후보께서 통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전환에 의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만들어진 손실은 100%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말씀하셨던 분이 윤석열 당선자께서인데요. 당선되시고 나면 1,000만 원을 기필코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만 원이 꼭 취임하시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포항 화장장에서 화상을 하고 동지들이 내과에 가서 그 산화된 그분의 육신을 물에 띄우는 걸 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진짜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굉장히 힘들겠고 쓸쓸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포항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으로의 지역 공동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포항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장담합니다. 기호 1번 유성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찬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를 모시고 핵심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유성찬 후보가 포항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공약들이 꼭 지켜지길 당부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